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진홍 씨가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 형수의 200억대 부동산 소유 문제가 급기야 국세청 국정감사장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상훈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이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김 의원은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질타했죠.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보고 세무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 구입 자금이 친형 부부의 횡령에서 나온 것이 뻔한 상황에서 박수홍 형수의 재산 압류와 엄격하게 세금 추징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오늘은 국세청이 박수홍의 형수에게 얼마의 세금을 추징할지 그리고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박수홍의 형수는 불구속 기소한 상태인데요. 먼저 박진홍 씨의 아내인 형수 이모 씨가 박수홍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인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죠. 박수홍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돈이라면 당연하게 세무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며 적격 증빙 없이 현금 인출한 금액은 대표자가 전부 가져간 것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되고 많은 세금이 추징되는데 과연 왜 이런 무식한 방법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박진홍 씨는 회계와 세무를 틈틈이 공부했지만 형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단 인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의 무단 자금 인출은 법인 결산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차후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며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 이상 자금을 가져간 만큼 세금으로 전부 토해내야 하죠. 흔히 이런 무단 인출은 아주 바보들이나 하거나 자신의 법인이 아닌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 자금을 다 빼내고 법인을 날려버리는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박진홍과 형수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 약 200억 원을 가지고 아파트 3채와 마곡지구 등의 상가 7, 8채를 보유 중이며 월세 수익만 4천만 원 이상으로 전해졌는데요. 발표된 고소 내용으로 국세청은 박수홍 씨 형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면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횡령으로 나온 자금인지 불법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인지 아니면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하여 취득한 내용인지가 확실하게 소명될 것입니다. 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법인 카드를 마구 사용한 경우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검찰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텐데요.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49.5%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돼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가정주부인 박수홍 형수 이모 씨가 친형과 공동으로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입니다. 박진홍 씨는 회계와 세무도 틈틈이 공부했고 박수홍도 전적으로 형을 신뢰해 지인들에게 자신의 수익에 관해서는 형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정도였지만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충격적인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송사를 한번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상상을 초월할 텐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 대질신문이 시작되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고생을 해왔던 자식을 폭행한 박수홍의 아빠 뉴스가 나왔죠.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할 가족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형제 부모란 사람들이 자기 동생이자 부모에겐 자식인데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지요? 이젠 박수홍 가족이 아닌 박수홍 친형, 박진홍 가족으로 불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수홍은 형에게 다 용서할 테니 공증을 통해 재산을 합치고 7대3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7형이 3의 비율을 가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결렬됐죠. 7대3으로 나누면 최소 60억 원 이상은 친형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박수홍의 친형은 60억을 거부하고 약 200억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친형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횡령 금액은 116억 원인데요. 이조차도 소멸시효로 10년치만 책정된 금액이라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은 박수홍을 앞세워 그들 가족이 호의호식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니 자신이 한 잘못을 스스로도 알고는 있는 듯한데요. 더 끔찍한 사건은 친형 권유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이 대다수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수홍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 8개 가운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 가족이 지분을 100% 가진 회사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드러나 있죠.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일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점도 의문을 더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몸이 부서지게 일하고 죽으면 그 사망보험금까지 자신들이 착취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박수홍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형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박수홍이 돈은 다 벌어왔지만 부모는 첫째라는 이유로 형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박수홍의 돈을 착취해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구조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박수홍이 아닌 형이라는 의미가 되니 그래서 더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자 박수홍은 심각한 수준의 루머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23세 연하 아내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졌고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저열하게 박수홍을 괴롭혀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우리 법에는 가족끼리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28조 친족 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죠. 가족끼리 법정에 서지 말고 말로 해결하라는 취지이지만 이게 곧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홍 사건은 이 예외 조항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친족 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의미인데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복원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에 횡령 금액이 워낙 커서 이게 모두 드러난다면 형량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을 걱정해 법정 다툼을 피하려 노력했던 박수홍이지만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버렸습니다. 형의 만행이 밝혀지면서 암묵적으로 동조한 박수홍의 어머니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는데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터진 후 그동안 그의 부모가 박수홍에게 했던 행동들이 재조명되면서 지인숙 여사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었죠. 그녀는 자식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박수홍 어머니는 인터뷰에서는 며느리감에 대해 가족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았다라는 말뿐
어떤 흠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홍이의 결혼 상대는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의 다른 인터뷰나 과거 방송에서 나온 그의 연예인 지인들의 증언들을 보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한두 번만이 아닌 여러 차례 그의 지인들의 모임에 나오기도 했고, 다수의 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며 그와 상당히 마음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홍은 헤어진 이후에도 꽤나 마음 아파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지인숙 씨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종속된 물건으로 취급하며 그 상대 역시 자식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자 망치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는 친형과의 갈등을 두고 가족들이 친형의 입장에 섰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박수홍은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박수홍도 이 정도니 일반인들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박수홍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의 부모까지 박수홍이 아닌 형의 편에 섰다는 점도 씁쓸합니다. 결혼에 행복한 삶을 시작한 박수홍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가족의 연을 끊고 결혼한 아내와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장윤정 사례를 생각해보면 박수홍도 다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